자, 다 됐습니다. 나오세요. 분만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급적 심한 운동은 좀 피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오세요. 오늘 아이를 낳고 싶어요. 아이가 빨리 보고 싶으신가 봐요. 2달만 참으세요. 안 돼요. 오늘 아이를 꼭 낳아야 돼요. 아니, 애가 때가 돼야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지 그렇게 낳고 싶다고 낳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김 간호사, 다음 환자 들어오라고 해요. 죽어버릴 거야. 왜 이러세요? 오늘 꼭 낳아야 돼. 오늘 아니면 안 돼. 진정하시고 일단 앉아서 얘기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 죽어버릴 거야. 알았어요. 수술해드릴 테니까 진정하세요. 산모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그를 빨리 차라리 죽겠다 이라고 하도 그게 난동을 부리고 친구 형님을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일단 그러면 친구 형님께서는 일단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해보고 결정을 하자고 해서 초음파 아마 진단을 하게 됐나 봅니다. 분만일이 아직 2달이나 남은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장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이유는 뭘까? 진수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수술 전에 꼭 필요한 절차라며 초음파 검사를 했다. 환자를 안정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저 선생님, 아는새파리 같은데요? 빨리 수술 준비해요. 네. 초음파 영상에는 그 친구 형님이 놀랄 정도로 상당히 놀랐답니다. 그때 그 얼굴이 없는 그런 어떤 그 기형아적인 그 태아가 그 화면에 비쳤답니다. 그래서 형님께서는 뭐 어차피 기형아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건 출산을 서두르자 해가지고 수술을 시도하게 됐답니다. 태아가 얼굴이 없는 문혜아라는 것을 안 진수는 오히려 수술을 서두르게 됐다. 만약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상태라면 산모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수술 전에 일단 여인으로부터 수술 청약서를 받았다. 다 쓰셨습니까? 이거 데스크에 맡기고 수술 준비 서둘러요. 네, 선생님. 절 따라오세요. 여인은 이상하게도 수술을 하기로 한 후부터 아무 말이 없었다. 진수는 극단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보이는 그녀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게 여겨져 태아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그녀가 안정을 찾게 되면 말할 생각이었다. 메스. 수술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태아가 기형이어서인지 태반 전체의 위치가 불안정했던 것이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는 예상대로 문혜아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술 직후 산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수술 중 혈압이나 심장 박동에 위험한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을 다해 응급 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녀는 소생되지 못했다. 수술 후 죽은 환자에 대한 모든 수속을 끝내고 진수는 밤늦게 진료실로 돌아왔다. 어떻게 모든 일을 처리했는지 그는 정신이 없었다. 어려운 수술에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수술 중 환자가 죽은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동료 의사들은 네 탓이 아니라며 위로했지만 그는 환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아이를 꼭 낳아야겠다던 여인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다. 그가 문득 진료실 창너머로 맞은편을 보았을 때였다. 낮에 여인을 수술했던 바로 그 수술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었다. 시간이 누구지? 동기생하고 나중에 그 병원에 가봤더니 그 병원이 티그자형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 형님이 근무했던 그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수술실이 저 건너편에 이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마음이 언짢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냥 무심결에 수술실을 보니까 그 수술실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뭐 누가 잘못 켜놓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가는 그 어떤 그림자 같은 게 보여가지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제 이거 형님이 그 복도를 따라서 수술실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께서 그 수술실 불을 이제 꺼놓고 진료실로 돌아왔답니다. 다시 한번 수술실을 보니까 또 다시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누가 자기를 놀리는 것으로 알고 다시 수술실가 다시 불을 껐답니다. 그때부터 이 형님은 이제 엄청난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아마 밀려왔나 봅니다. 김 간호사, 저 한진수인데요. 제 방에 좀 잠깐 와줄 수 있겠어요? 네, 고마워요. 김 간호사. 낮에
수술을 받던 중에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망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숙직을 하고 있는 한진수 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병원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밝혀질 여인의 정체, 그리고 놀라운 비밀. 얘기는 계속됩니다. 밤새 진료실 문을 굳게 잠그고 공포에 떨던 진수는 아침이 되자마자 죽은 여인의 시신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거기 관리실이죠? 네, 저 산부인과의 한진수인데요. 시체 보관실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좀 뭐 좀 확인할 일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분명 시체 보관실에 있었던 여인의 시신이 밤새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저 선생님 없어요. 뭐? 아이스테도 함께 사라졌어요. 문득 어제 수술 전에 받아놓았던 수술 청약서가 생각났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환자 거 다른 데 치웠어? 아니요. 손댄 사람이 없었을 텐데요. 어제 분명 직접 수술을 했던 여인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진수는 그녀가 수술 청약서에 썼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해냈고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이 불가사의 한 일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수술 청약서를 찾아보니까 그 다른 청약서는 다 있는데 그 여자의 청약서만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두려워지고 해서 그 여자가 수술할 당시에 그 적어 놓았던 그 주소지가 언뜻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전남 화순군 그쪽 어떤 그 시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로 이제 한번 가보려고 이제 형님께서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저 아주머니,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혹시 이 근처에 한 20, 30대 정도 되는 여잔데 얼굴은 갸름하고 머리는 단발이고 최정숙이라고 하던데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최정수? 아, 최 선생님 말씀이군요. 아세요? 알죠.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그럼 어디 사시는지도 아시겠네요? 한참 못 만나셨나 보죠. 네. 젊은 사람이 안 됐지. 학교 느티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지 뭐예요, 글쎄. 네? 자살이요? 언제요? 아마 나흘 전이죠. 나흘 전이라면 그것은 진수를 찾아오기 이틀 전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진수는 저 어떻게 오셨어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나흘 전 자살했다는 최 선생이 정말 자신이 수술을 했던 그 여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는 학교 수에게 부탁해 선생님들의 사진을 보게 됐다. 놀랍게도 최 선생이 바로 그녀였다. 학교 수의를 통해 진수는 나흘 전 자살했다는 최정숙이라는 여인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아직 멀었어요? 어머, 김 선생님, 토요일인데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채점할 게 있어서요. 전 다 했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늘 그녀에게 친절했던 김 선생. 따뜻한 그의 미소가 타지에서 외롭게 살고 있던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들은 자연스레 가까운 사이가 됐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의 결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만의 바람이었던 것일까?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정수가 미안하다. 난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뜻을 저버릴 수 없어.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해. 알아서 해줘. 사랑이 떠나버렸다고 해서 아이마저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종교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 그녀는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 냉랭해져 갔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표가 날 만큼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시련의 아픔, 남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종교적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모든 아픔을 뒤로 한 채 아이와 함께 세상을 버렸다. 보루는 김선생도 못 봤어. 아치도 사람인데 한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학교 나올 수 있겠어? 예, 지금까지도 그 친구 형님께서는 자기가 겪었던 이 일들을 풀리지 않는 참 괴이한 일로 생각하고 지금도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친구 형님께서 그 가까운 10년 과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현상을 사체 부동 현상이라고도 이렇게 한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느 한 의사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겨진 죽은 자의 방문. 그녀는 왜 그를 찾아왔던 것일까? 혹시 죽어 영혼이 된 후에도 남아있던 모정 때문이었을까?